성공이라는 거는 의지와 노력의 그리고 끈기의 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지와 노력, 끈기의 합이다. 정말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더라도 그 목표는 반드시 포기하지만 않으면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일만 미쳐라 98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혁신행동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기이자 기본값입니다. 이 혁신행동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삶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변해야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계획하고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삶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겠죠. 결국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방향과 일의 특성과 또 일의 퀄리티, 또 일의 정량적인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다, 미친 짓이다, 와 동일한 거죠. 우리는 이제 98일차까지 모두 쫓아오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복습을 통해서 또 쫓아오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은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기본을 생각해야 되고 그 변화 값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변화는 다른 결과를 얻고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현재 상황이 변해야 된다면 우리는 과거를 돌이키고 미래를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즉 일정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투두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그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거, 오늘 전화하고 만나고 SNS하고 또 그들이 우리가 바른 자세 시연을 목표로 한다면 그들이 오늘 그 바른 자세 시연에 초대될 수 있는지 만날 수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 고객들에게 바른 자세 시연을 오늘 할 수 있는 고객을 소개해 달라는 계획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오늘 하루 일과 중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신규를 개척하고 명단을 확보하는 거. 그죠? 그리고 신규를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들에게도 명단을 확보하는 것 또한 개척과 같은 활동이겠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베스트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명단을 소개해달라.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명단을 확보하는 것 또한 이 4번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최근에 그 하나은행에서 발행한 웰스 리포트, 부자의 리포트를 제가 전달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안 받으셨다면 제가 끝나고 다시 이 방에는 공유를 안 한 것 같네요. 보니까. 보시게 되면 부자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먹고 살기 빠듯하니까 이런 노력을 안 하는 것뿐이지 여유가 없는 거지. 하지만 그 여유는요, 만드는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부자들의 우선순위는 건강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부자들은 운동을 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 혁신행동이라는 걸 통해서 부의 사고방식을 여기 이미 녹여놨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30분 정도의 산책이나 운동을 해라. 건강 상태와 여러분들의 운동을 할 수 있는 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운동이 되고 루틴이 되는 거고 그게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돈을 버는 것만이 그게 아니다. 삶을 살고 또 일을 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정리정돈되고 체계성이 있어야 된다.
결국 삶의 시스템 속에서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분석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가 결국은 변화하고 성장해 나간다. 우리는 지금 이 루틴과 이 습관과 결국은 이걸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서 100일 동안 이 시간에 앉아서 월요일, 금요일 한 주에 2번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청취하고 실행해 나간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 모든 변화를 한 사람들은 이 혁신 행동을 일상으로 녹여낸 사람들. 그게 우리가 혁신 행동이라 부르는 거지 성공한 사람들은 이것이 기본값이더라.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독서 정말 빠질 수 없는 혁신 행동입니다. 내가 어제도 혁신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독서를 나는 15분 이상 했다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좋습니다. 예. 채팅을 이 화면을 켠 사람들만 이제 볼 수가 있어가지고. 책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도 없고, 과거로부터 우리는 배울 수도 없고, 과거를 공부하지 않은 자 미래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후손 이 국민은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 많이들 이제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뭐 챗 GPT가 나오든 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불확실한 미래에 무엇보다 확실하게 우리를 생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지식 자본을 쌓는 거잖아요. 지식 자본을 쌓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 바로 독서잖아요. 독서. 그 독서를 하지 않는다. 내가 책을 읽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들어라. 오디오북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뇌가 직접적으로 시각적인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바로 읽는 팔자를 읽는 것이 좋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면 들어야 되죠. 오디오북이라도 듣고 우리가 글을 통해서 자꾸자꾸 우리의 사고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20평에만 계속 살면요. 20평 이상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20평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리고 20평에서만 생활하는 방식이 내 사고방식을 정복하고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30평, 40평, 50평의 규모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제약을 받는데 생각까지 제약을 받는다. 내 생각의 틀이 크기가 이만큼밖에 안 되면 결코 그 이상을 담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생각의 틀이 이만큼밖에, 즉 우리 그릇을 지방에서는 이제 간장 담는 작은 그릇을 종지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종지기 그릇만큼밖에 생각이 되지 않으면 양념하고 조미료밖에 담지 못하는 거죠. 메인 메뉴, 즉 국이나 밥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의 틀을 넓혀야 된다. 우리 생각이 이 간장 종지기밖에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돈을 담을 수 있고 고객을 담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거 성공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의 확장, 독서, 그리고 회사의 이슈와 영상을 몰입해서 정말 시청하는 사람들은요, 회사가 가고자 하는 정책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과 또 우리 슬리밍고의 사업 아이템과 동기화가 돼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계속 자기의 방식과 자기가 해석하는 이 제품과 사업을 자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예요? 다단계인데? 이상한 건데? 자꾸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거는 내가 지금 현재 뭔가 말을 잘못하고 있든지 행동을 잘못하고 있든지 생각을 잘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세 개 다 잘못하고 있든지 그죠? 개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안 나거든. 결과가 안 나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왜 내부에서 먼저 찾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회사의 방향과 지금 뭐가 좀 차이가 있는지, 회사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회사가 추구하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자꾸 수용하고 학습하고 내가 그것을 자꾸 개선해서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내가 조금 잘못 생각했구나. 매일매일 이 피드백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우 나는 잘하고 있어. 지난달에 나 1,000만 원 벌었어. 2,000만 원 벌었어. 돈은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방향과 다른 순간부터 자꾸 우리는 궤도가 틀려진다는 겁니다. 회사는 서울로 가고 있는데 나는 자꾸 대구로 가고 있거나 울산으로 가고 있거나 광주로 가고 있거나 자꾸 이렇게 빠지진 않느냐.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가 지금 어떤 행보를 하는지 오늘 또 월요일 날 OBS에서 생방송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춰서 내 고객들과 내가 지금 컨택해서 리크루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회사가 이런 방향이고 이런 회사다. 오늘 우리 회사의 마스터가 나오시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바른자세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오피셜하게 생방송으로 오늘 생생하게 우리 슬리밍고를 대표해서 전달할 내용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바른자세 캠페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을 지금 얼마나 진정성 있게 현장에서 우리가 녹여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9번째 창업 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한다는 거는요. 내 길을 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이 명언이 있죠. 꿈을 계속해서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객을 만들고 창업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번 달에 이런 수입이 된다. 그럼 이 수입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약속된 체계잖아요. 이대로 결과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그건 실현되는 내 수입이에요. 이걸 자꾸 그리고 몇 번씩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그려봐야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 내 거로 체화된단 말이죠. 내가 1,000만 원을 버는 플랜을 그리고 계속해서 1,000만 원을 계획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내 사고의 확장로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의 사고방식, 내 행동의 폭과 내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고성과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조직화라고 하는 팀을 빌딩해서 나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즉 혁신 행동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복제시켜 나가면서 내가 하고 너도 하고 내가 하고 너의 너도 하고 내가 하고 너의 너도 하다 보니까 하루 시간이 나는 일할 수 있는 시간 기껏 해봐야 12시간 최대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14시간 하면 몸에 좀 부하가 오고 16시간씩 일을 하게 되면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죠? 각자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이건 다르다고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은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목표의 크기만큼 또 그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도 계실 거고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나도 하고 너도 너의 너도 8시간 최소한 8시간 8시간씩 하다 보니까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60시간 이상 일이 하네 오늘 하루에 60시간을 일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생산성과 능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팀 빌딩에서 이 조직의 효율성과 개인 가치의 개인의 능력의 능률성이 그것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공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팀 빌딩이다. 즉 조직화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모여서 다시 오늘 하루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바른자세 시연이 일어났나요? 각각 한 건씩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나옵니다. 결제가 일어나든 아니면 시연이 3데이를 통해서 체험을 하러 제품이 지금 일을 하고 있든 그죠? 단품이 렌탈이 되든 어떻게든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일반 판매가 되든 그죠? 이렇게 결과들이 자꾸 쌓이면서 어떻게 되죠? 학습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고객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일찍 나가서 고객하고 약속을 잡아야 되겠군요. 3건의 약속을 잡으니까 한 건 정도는 취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횟수를 좀 더 많이 잡아야 되는가? 아니면 뭔가 개선할 건 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반성해야 된다. 그렇죠? 결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리더라고 부릅니다.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끄는 사람들, 모범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리더라고 부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요, 내가 자이든 타이든 내가 혁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모델이자 리더가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내가 뭐 상향식 리더십이든 그리고 뭐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하든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나는 내가 열심히 내 일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리더일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내 팀의 리더일 수도 있고 각자가 어찌됐든 리더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리더가 발휘하는 힘을 리더십이라고 부르는데 이 리더십은 비전 그리고 목표를 제시하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리더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이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는 결국 나 혼자서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 혼자서 장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시작은 나 혼자서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필요한 힘이 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숙련된 기술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과의 질이 또 달라지게 될 겁니다. 결국 이 전설적인 제네럴 일렉트릭의 전 CEO인 잭 웰치가 이렇게 얘기했죠. 리더의 역할이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형성하고 올바른 인재를 육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들이 혁신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슬리밍고의 기업 문화를 형성한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훌륭한 인재로 변화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혁신 행동을 내가 해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너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변화한 그 소감과 소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거에 따라서 그들의 동기, 그들이 받고 있는 영향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혁신 행동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변화했지? 그동안 100일만 미처를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이 변화했지? 나는 오늘 하루 난 어떤 변화를 도전할 것인지 내가 어떤 목표에 도전할 것인지 1%의 성장이다. 1%의 성장은 결국 변화로 이루어지는 공식이다라는 겁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죠. 복리의 마법은 원금과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인데 내가 지금 어제까지 했었던 행동 중에서 1%를 더 이자를 붙여서 멈추지 않고 오늘도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복리의 변화값이 일어나는 거지 하다가 며칠 하다가 쉬고 하다가 며칠 하다가 쉬고 안 하는 것보다 물론이야 낫겠죠. 그러나 복리의 이자가 붙기 위해서 즉 1%의 성장에 도전하면 연간 37배의 복리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즉 내 인생이 완전 360도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받고 원금의 이자를 받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즉 오늘 하루 내가 혁신행동의 목표를 정했고 거기에 1% 성장에 내가 한 가지 도전을 더 해보게 되면 그게 횟수든 아니면 그게 정량적인 어떤 횟수든 정성적인 행동과 내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노력을 좀 더 가미해 봐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침착하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세심한 노력이든 우리가 그걸 집중적으로 반복했을 때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이 나만 우긴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너 진짜 많이 변했다.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니? 너 어떻게 이렇게 수입을 많이 벌게 됐니? 너 어떻게 이렇게 너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됐니? 너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뭐 등 이렇게 불경기에 너는 그렇게 잘하니?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가지 원칙, 혁신행동의 6가지 원칙을 한번 오늘 실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구성원들이 없는데요. 그럼 앞으로 구성원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이 원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성숙한 판단력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 성숙한의 반대말은 뭐죠? 안일미를 붙여서 미성숙한이죠. 우리는 대부분 미성숙합니다. 경험이 많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판단을 해 나갈 때 숙고하는 과정이 생략되거나, 즉 조급하거나, 그죠? 그렇게 의사결정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오늘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면 좀 성숙한 판단, 과거의 경험을 좀 비춰보고, 근데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인풋,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입할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입할 재료가 지금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혁신행동의 6번이 뭐죠? 하루 15분 독서를 해라. 나보다 우선한 판단을 한, 즉 성공한 판단을 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가? 그들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가? 그들은 긴급하지만 중요한 일을 항상 해왔고, 그보다도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행동의 근간에는 중요하진 않지만,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우선으로 훈련하더라.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에서도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 그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 항상 나부터, 리더부터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어떻게 합시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더라. 아무도 조직이 안 해도 우리가 하더라. 이 원칙은요, 저는 제가 정말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이순신 장군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물론 그 이순신 장군의 저기 뭐죠? 난중일기에도 나옵니다. 그 이제 명량 울돌목에서 해전을 하는데 133척과 12척으로 맞짱을 떠야 되잖아요. 근데 다들 지금 오합지졸을 모아놓고 뭐 수군 전멸했잖아요. 그 이전에 7천량 해전에서 원균 장군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잘못된 판단해가지고 수군을 다 잃었다, 해군을 다 잃었다고, 배도 다 잃었다고, 거북선도 잃었고, 12척 안 되는 판옥선을 가지고 제대로 되지도 않아. 그걸 가지고 지금 133척의 외적들과 싸워야 돼. 그죠?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죠. 세계 3대 해전에 들어가는 위대한 전투였으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 수군들이 다 지금 뭐 싸울 의지가 없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바꿔야 된다 해서 본인이 중앙에 나서가지고 이 명령기를 딱 들었어. 그럼 명령기를 들었다는 건 장군이 지금 명령을 내린 거거든. 다 모여야 돼. 야, 전선을 구축해. 야, 싸울 준비해. 진열 정비해. 야, 이제 나가자. 이 명령기를 들었는데 아무도 안 붙어. 홀로 이 장군의 배만 지금 홀로 지금 적진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런 상황이니까 명령을 안 따르게 명령 불복종은 전시에는 사형이란 말이에요. 사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부터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남들이 안 할 때는 나부터 하면 됩니다. 밑에 사람들이 안 움직입니다. 소개를 안 합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요? 내가 하면 되지. 그죠? 나는 목표하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리더는요, 남이 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나부터 하면 돼요. 내가 변화해서 내가 잘 살면 됩니다. 안 하는 사람 목줄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를, 비전을
안 된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그죠? 오늘 공사해서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이만큼 집을 짓기로 했는데, 6명이 오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왔네. 나 혼자 왔네. 그럼 시간을 걸리겠지만 내가 할 분량 오늘 하면 돼요. 그죠? 집을 오늘만큼 혼자서 6명만큼은 못 하겠지만, 오늘 나는 이만큼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킨다. 이거 정말 힘들 일이죠. 리더가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언행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유능한 리더는 이걸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했으면, 즉 약속했으면, 혁신행동 오늘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오늘 나는 해야만 됩니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네 번째는 팔로우십인데, 가장 훌륭한 리더십은 가장 위대한 팔로우십이다. 다시, 가장 좋은 리더십은 가장 위대한 팔로우십이다. 내가 팔로우로서, 한 명의 나도 구성원으로서 리더에 대한 혹은 그 조직에 대한 팔로우십을 내가 보여줄 때 나에게 리더십이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던 것들을 구성원들이 봤다라는 거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지난 시간이 아니죠. 전 시간에 제가 다뤘을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모든 것은 복제된다고. 내가 좋은 행동을 하면 나보다 좋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나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나와. 나보다 10배는 더 영악한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좋은 행동을 하면 나보다 10배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팔로우십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상위 리더에게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이 회사와 조직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느냐, 이게 모든 게 복제가 된다니까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사람이요. 오늘 여기까지 해요. 우리는 사람이 언어적 행동만 인지하고 수용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비언어적 행동을 더 많이 수용합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지금 시대 사람이 말로만, 정치인들 말과 공약으로만 어떻게 우리가 다 믿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유권자로서 투표를 합니까? 그죠? 전체적인 맥락과 그 정치인의 이 행보와 그동안의 업적과 이런 것들을 다 보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어디 들어갈 때도 사람들이 좋은 말은 다 할 수 있지, 그죠? 미사 여구는 다 쓸 수 있지. 어디 가도 다 비전 있다고 좋다라고 얘기는 하죠. 근데 실제 그 사람들의 비언어적, 즉 몸짓 언어를 보게 되면 진짜 잘 되는 조직은요, 별로 말이 필요 없습니다. 행동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즐겁고요, 집중합니다. 그래서 남 뒷말할 일이 없어요. 뒷소리가 없다고. 근데 할 일 없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돈 못 버는 사람들끼리 쑥떡 떡을 그렇게 좋아해. 그 떡이 그렇게 맛있나 봐. 이름이 쑥떡이야. 맨날 그걸 먹으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까 배가 부르지. 그죠? 쑥떡만 드시니까 돈이 없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 정말 당부드립니다. 5번째로 구성원을 신뢰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리더십 평가가 되도록 피드백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혁신행동 중에 여러분들이 이 6개를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이 리더로서 목표를 가지고 이 원칙을 한번 지켜보자. 이 원칙을 기준으로 혁신행동을 하시면 다시 여러분들의 혁신행동은 1% 성장하시게 될 겁니다. 혁신행동을 성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변화고 우리의 삶의 변화고 사업의 변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혁신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리더가 되겠다. 정말 나부터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를 한번 해보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한 주를 도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